자, 오늘 우리가 이제 수원을 하는데, 이제 수원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고등학교 수학책 중에 제일 싫어하는 거고, 여러분 밑에 이제, 바로 이제 교육과정 바뀌는데, 수학은 1학년 때 행렬이 들어오는 것 빼고는 크게 바뀌는 거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름만 맨날 바뀌어요. 배우는 것도 뭐 엄청나게 바뀌는 게 거의 없어서, 거의 단어도 다 똑같아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뭐 과학이나 뭐 다른 것들은 조금 바뀔지 모르겠지만 수학은 고1 때 행렬 들어오는 거 빼고는 거의 다 똑같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 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제 보통 시작하기 전에 첫째, 재수를 하게 될 경우 교육과정이 바뀐다. 그게 이제 조금 단점일 수 있는데,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애들이 재수를 안 해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만약에 되게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재수를 해야 된다. 그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재수생들이 확 줄어요. 다른 대로 그게 교육과정 바뀐다고 재수생이 확 줍니다. 여러분 때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슬프면서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반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대학교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학교가 아니네 이상한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한 번에 다 가면 제일 좋은데 또 들어가서 대학생을 하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그러면 또 반수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수학이 잘 돼 있으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재수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미친듯이 공부하면. 수학이 안 돼 있으면 재수하거나 그래도 좀 힘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특히 이제 수원 할 때 제일 많이 던져요. 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던지냐면 내가 저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고2가 되면 수학이 4단위에서 갑자기 6단위가 돼요.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슬퍼합니다. 중요한 건 6단위가 되면서 1.5배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힘든 거는 거의 1.8배에 육박하지 않나. 그러니까 고1 때도 수학 공부할 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거의 1.8배를 공부해야 되는 듯한 느낌? 약간 제대로 따라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되게 힘들어하죠.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수학 시험을 2번씩 봅니다. 지필고사 볼 때마다. 왜냐면 이제 수원도 보고 확률과 통계도 보거든요. 여러분 되게 슬퍼하는데 그 직보를 2번 오게 되는 그런 되게 슬퍼지는 또 사람들이 오면서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벌써 머리가 아프죠? 일단 그렇다. 그리고 이제 수원이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책 중에서 최악이에요. 모두가 싫어합니다. 여기 다 싫어하는 게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 때 얘를 배우는데 확률과 통계도 다 끝내야 돼요. 생각만 해도 너무 짜증나죠. 그리고 시험을 2번씩 봐요. 그리고 진도를 막 미친듯이 빼는데 정말 이제 고1 때 수학이 그리워져요. 지금도 고1 때 수학이 되게 어렵다고 느꼈겠지만 이걸 딱 배우는 순간 이제 제일 가는 순간 고1 수학을 다시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서 애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강의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 이거 강의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특강도 같이 나가고 있는데 아마 다 확률과 특강 듣고 있을 거예요. 애들 다 표정이 다 썩어 있어요. 저 들을 때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를 교육방학 때 처음 접하는 거는 특히 선행을 한 번도 안 했던 애들이 처음 접하는 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특강이 생겼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교육방학 때. 제발 교육방학 때, 고1 교육방학 때 어디 일본 한 달 동안 갔다 온다든지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갔다 오면 답이 없어요, 수학이. 이제 갔다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재밌게 놀다 왔을지 모르겠지만 수학은 망했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수를 낼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갔다 오면. 특히 선행을 한 3번쯤 돌렸다. 괜찮아요. 한 번도 안 했던 친구들이 막 사라졌다 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수학 점수를 내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교육방학 때 길다고 많이 놀다 오고 그러지 마세요. 답이 없어집니다. 수원 진짜 답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수험 특강이 힘들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는 이제 지수가 나오는데, 지수는 다 알잖아요. 지수. 되게 친숙하잖아요. 그죠? 지수. 여러분들이 지수 다 알죠? 초등학교 때 배우진 않고 중학교 때 배우나? 지수 나오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의 초등학교 때 다 배우지 않나요? 뭐 요즘 여기 분위기는 선행을 많이 시키진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선행 위주로 시키고,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재능을 믿는 거죠. 선행을 안 시킨다는 건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선행을 안 시키는 건데, 네가 고등수학을 한 번만 들어도 다 할 거라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한테 기대하면서 하는 건데, 쉽진 않지만, 지수가 뭐냐, 형준아?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지수. 뭐죠? 무슨 뭐 이상한 뭐 연예인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죠? 이름 나오는 거 아니죠? 지수? 지수가 뭐라 그거 그래요. 그거 그래요. 그 거듭제고.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뭐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구구단 나온 이유 다 아시죠? 구구단은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거를 빠르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 1을 뭐 5번 더했어. 그러니까 빠르게 되면 2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구구단 곱하기가 나온 이유죠. 이게 다 이제 배정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빠르게. 이런 거죠. 세금을 걷는데 두당 얼마씩 걷어요. 근데 이제 다 더하기만 하면 겁나게 오류가 많은 거야. 곱하기를 개발해서 이제 빠르게 계산하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그 형준이가 이제 삥을 뜯으러 가야 되는데, 중학교에 가가지고 삥을 뜯어야 되는데 200명이 있어. 근데 이제 다 500원씩 뜯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500원을 200번 더하려고 하면 생각만 해도 너무 충격적이죠. 괜찮나요? 500원을 이제 내가 200명한테 삥을 뜯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결산할 때 맞춰보려면 쉽지가 않아요. 500원이 200번 더 생각해봐. 야,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겠죠. 근데 옛날 때 곱하기가 나오기 전에 정말 500원에 200번 더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겁나게 계산이 안 맞았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곱하기가 나오면서 이게 좀 해소가 됐죠. 이제 지수는 뭐죠? 곱하기,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거를 이제 간단하게 쓰려고. 이런 거죠. 2를 4번 곱하면은, 근데 어떻게 쓰기로 했죠, 이거를? 2에 4제곱분을 이렇게 쓰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쓰려고. 대부분 이제 수학자들이 복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간단한, 어떻게든 간단하게 하겠다는 정립한 이해형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배우면서 이제 지수를 이제 배우게 되죠. 이 지수가 이제 확장이 되는데, 확장이 되고 나면, 이게 뭐죠?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간략하게 지수를 구했을 때, 여기, 얘를 뭐라 부르죠? 정말 밑에 있으니까 뭐라 부르죠? 위치라고 부르죠? 그죠? 이름을.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이죠. 지수라고 부르게 됐죠, 얘가 이제 지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뭐 중학교 때 이런 거 가르쳐주면 외우고 그러던데, 되게 웃겨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뭐 2의 5 곱하기 2의 3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막 지들끼리 더하면 돼요. 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외운단 말이야. 근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 4번 곱해져 있고 이 3번 곱해져 있어요. 그럼 이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죠? 7번 곱해져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정의상으로 보자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의 제곱의 세제곱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2를 2번 곱한 게 몇 번 곱해진 거죠? 3번이죠. 이렇게 된 거죠, 사실. 2가 이렇게 돼 있는 게 3번 곱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이걸 또, 뭐, 곱해서 외우시는 친구분들이 있겠지만, 수학을 좀 이렇게 외우지 않고 약간 극티인 사람들은 저렇게 왜 저렇게 되는지를 해보면서 이제 깨닫죠. 근데 이제 수학은 깨닫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뭐, 외우는 사람은 다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다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열심히 이제 정리를 열심히 해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11페이지에 있는 거죠. 11페이지.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딱 배웠던 거. 특히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뭐 A, B의 뭐 4승 뭐 이런 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슨 법칙 때문에 되냐면, 지금 이거 무슨 법칙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무슨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되는 것 같습니까?
분배 법칙. 실제 분배 법칙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교환 법칙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해보시면 이제 알 수 있죠. 이거 A 곱하기 B 몇 번 곱하는 거죠? 다 4번이잖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곱셈이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A를 다 앞으로 모을 수가 있어요. 다 자리 바꿔가지고 앞으로 다 A를 다 모을 수가 있다고. 앞쪽으로 다 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곱셈은. 근데 이게 이렇게 다 A를 앞으로 모으죠. B 다트를 몰아요. 그러면 이제 A 다트, B 다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런 법칙이 성립하는 것도 지수도 있겠지만 그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리 바꿔도 어차피 결과가 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서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이해하시고 이제 그런 법칙들이 있으면 아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뭐 다 외워가지고 막 지수 법칙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수학이 아니라 약간 암기 과목으로 가니까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깐 거듭 제곱을 했고요. 사실 오늘의 주안점은 얘가 아니에요. 거듭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 제곱근으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거듭 제곱근이 나오는데 이 거듭 제곱근은 사실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소희 언제 배웠을 것 같냐? 이 거듭 제곱근 우리 언제 배웠죠? 중3 때 배웁니다. 중3 때 무리수 배울 때 처음에 여러분 제곱근을 배우죠. 기억나십니까? 제곱근을 배워요. 그래서 이제 중3 때 우리가 이제 제곱근을 배운단 말이야. 제곱근에 대한 정의를 한번 잠깐 되새겨 볼게요. 우리가 이제 첨단이니까 너무 빡세게 막 나가고 막 어렵게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싫겠냐.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이런 걸 배워요. A의 제곱근이라는 걸 배웁니다. 얘가 이제 뭐라고 정의를 딱 때려요. 혹시 우리 가빈이는 혹시 기억나냐? 뭐 A의 제곱근 뭐 어떻게 정의했는지 혹시 기억해요?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나네? 이게 참 재밌는데 여기 뒤에 근이 붙잖아. 이 근. 그 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근이 맞아요. 정말 방정식에서 생각하는 그 근이 맞습니다. 리얼로 진짜로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거꾸로야.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A의 제곱이라고 했어. A의 제곱이라고 하면 A를 몇 번 곱한 거죠? 2번 곱한 거예요. A의 제곱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A를 2번 곱한 거야. A의 세제곱하면 A를 3번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를 2번 곱한 거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반대야. 얘는 이게 A 제곱이에요. 이게 X인 거예요.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반대로 되는 거야.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A의 제곱근은 뭐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그 X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가 된다는 말이야. 근데 이거를 푸는 게 2차 방정식이에요. 왜냐면 이 미지수를 푸는 게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게 만약에 5였어. 그럼 이 X가 뭐가 되는 거죠? 뿔마 루트 5잖아.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들어간다? 거꾸로 되면서 근이 들어가요. 충격적이었나요? 하여튼간에 뭐 그래서 이게 X는 뿔마 루트 5잖아요. 2차 방정식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X를 구하는 게 진짜 근인 거예요. 제곱되는 근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단계 확장해서 이제 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세제곱근, 뭐 네제곱근, 뭐 5제곱근 이런 것도 이제 또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죠. 아, 제곱근 할 때도 되게 짜증났었는데 저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지금 이때가 가장 수원에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 뒤로 갈수록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질 거예요. 많이 안 좋아지면.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배우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중3 때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안 배웠다. 그래서 이제 수학 때는 되게 약간 변태 같단 말이야. 애들이 좀 변태 같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수가 나오기 전에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되는 거를 구할 때 진짜로 구했어요. 이거 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어떻게 구할 것 같아?
이거 진짜로 어떻게 하냐면 1 넣고 1 다음에 봐봐 얘가 3이니까 1부터 처음에 1로 시작하는 건 확실하지. 왜냐면 2 들어가면 이제 제곱하면 4가 되니까. 그럼 이 다음 숫자 어떻게 하냐면 다 넣어봐요. 그래서 뭐 1.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7을 넣었다고 쳐. 그리고 1.8을 넣어. 그래서 이게 3을 넘어가지 않는 거, 딱 그 경계에 있는 걸 또 찾아요. 그래서 1.7 해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2.89가 나오거든. 근데 얘가 1.8 하면 이게 넘어가거든요. 이게 3.24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x는 1.7로 일단 시작하는 거야. 그냥 8이 되면 안 되고 넘어갔어. 그럼 여기 또 찾아요. A부터 다 넣어가지고 이거 다 찾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수학자들이 겁나게 약간 변태들이니까 100자리 넘게 찾았을 거야. 거의 찾은 친구들이 많죠, 처음에. 무리수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얘를 다 찾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유언을 남길 수 있죠. 자기 자식한테. 내가 이거를 1000자리까지 찾았는데 난 여기서 이제 그만 일생을 하직해야 되겠다. 네가 이어서 찾아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끝이 났다, 끝이 나지 않았다? 끝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온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이 x 대신에 맨날 쓴다고 생각해봐. 야, 이거 끝도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씁니까, 이거? 계산할 때 이거 쓰면은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이거 x제곱에 3대는 숫자 쓸 때 1.79 막 해가지고 막 내가 쓴다 생각해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어떻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루트 3이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나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내가 이제 가르치다 보면 이제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리수 이렇게 배울 때 처음에 중3 때부터 이렇게 배우잖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배웠는데 나는 맨날 배울 때 루트 3 배웠는데 뭐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거지?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다현이 고민해 본 적 있냐? 없죠. 그죠? 근데 분명히 루트 3 뭘 순환하지 않는 거야? 이거 뭘 순환하지 않는 이게 무한소수 같은 느낌이니까 이거 다 보면 어떻게 가면 무한소수 같아? 아니죠. 근데 그렇게 배웠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쓰기가 어렵잖아, 맨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제곱대가 3되는 숫자를 이렇게 쓰자. 맨날 이렇게 무한한 소수로 쓸 게 어려우니까 순환하지 않아. 그게 이제 무리수의 시작인 거죠. 약속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쓸 수 없잖아. 합리적이죠? 이거 여러분 썼다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토 나오죠. 아니야? 괜찮겠냐 이거? 이거 뭐 파이도 보면 3.24 어라라라 막 가잖아. 그 맨날 그 썼다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3.24 쓰다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가 파이만 써도 되게 기분이 좋잖아. 3.24 계산 안 한 것만 해도 기분 좋잖아. 안 좋았냐? 나만 좋았나? 하여튼 그런 거죠. 이렇게 쓰다가 누사 쓰면 편하잖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됐고, 일단 중요한 건 뭐 이런 헛소리 좀 했어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무리수가 나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거듭 제곱근이었다. 이걸 확장시켜서 A의 n제곱근은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오죠. 얼마 루트 2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확장시켜서 이제 제곱근은 제곱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배우는 거죠. A의 n제곱근을 배우는 거야. 만약에 A의 n제곱을 했다 보세요. A의 n제곱을 했다 그러면 A를 n번 곱한 거예요. 이게 A의 n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거꾸로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수를 n제곱 했을 때 뭐가 되는 걸 찾는 거야? A가 되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때 이 X가 바로 n차 방정식을 풀어야지만 나오게 되는 거죠. n차 방정식. 그래서 정말 근이 되는 거예요. 거듭 제곱 근인 거죠. 얘를 구하는 거죠. 얘가 이제 제곱이 아니라 3제곱, 4제곱, 5제곱. 그때 과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 x를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배워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거듭 제곱근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 제곱근이에요? 거꾸로죠? 정말 근 구하는 거예요. 방정식 푸는 거예요, 진짜. 참이 되는 x값 찾는 거. 이제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니까 밑에 무슨 이상한 닭도 나오고 막 그러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그죠? 그 밑에 보면 닭이 나와있죠? 그죠? 이거야, 거꾸로. 너무 어렵나요? 하여튼 이건 정의니까, 어렵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일단 그래서 이 거듭 제곱근에서 제곱근은 우리가 배웠었다. 언제? 무리수 배울 때, 중3 때 찍먹을 했다. 찍먹을 했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들을 몇 개 풀어볼 건데 16의 제곱근을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6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자면 예제에 보면 뭐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수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얘를 봤는데 이 식이 안 나오면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죠. 당연하지만 예제에 보면 16의 제곱근을 구하려면 아빠 어떻게 돼?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16이 된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뭐 8의 세제곱근 나왔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도 어떤 걸 찾는 거냐면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8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게 곧바로 써줘야 되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거는 뭐 왜 이렇게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재호한테 너 이름이 왜 재훈이 거의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재호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으니까 재훈 거지 왜 재훈이냐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죠? 재우의 이름이 재우인 이유를 뭐 약속인 거지 뭐 논리적으로 재우가 몇 월 몇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됐다 이런 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풀죠? 인수분해 풀이법 쓰면 되나요? 아닌가요? 넘겨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썼겠지만 다행스럽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16의 제곱근이 뭐가 나오죠? 뿔마 4가 나온다는 걸 구할 수 있어요. 뭐 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사실 3차 방정식부터는 우리가 슬프지만 풀 수가 없어. 정말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3차 방정식도 풀 수 있다고 없다고?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1 때 푸는 것만 배우는데 원래 다 못 푸는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되면 풀 수가 없거든요. 인수분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일단 뭐 이건 인수분해 되는 건 줬어요. 다행스럽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뭐죠?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다. 두 번째,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눈다. 그래서 혹시 이거 공식 까먹어도 여러분들이 못 구하면 사실 약간 찐따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 2 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그럼 2로 조립제법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식을 몰랐다고 이거 인수분해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혼납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인수정리를 배웠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뭐 공식 다 알죠 이런 거는. 이게 2의 세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 정도는 이제 공식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어주시면. 여기서 이제 근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근 나오겠죠. 얘는 아마 그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써가지고 근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구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뭐 방정식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본 정리 중에 하나인데 n차 방정식이 나오면 근이 몇 개가 나올까요? 자, n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가 나오죠? 2개가 나옵니다. 3차 방정식은 근이가 몇 개 나오죠? 3개가 나옵니다. 이건 허근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n차 방정식이면 근이 n개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100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가 나온다? 100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정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허근에 포함해야지만 가능해요. 실근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슬프지만. 그래서 허근까지 포함하면 100차 방정식이 되면 100개의 근이 나옵니다. 재밌죠?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정확하게 자세하게 배우진 않겠지만 대학교 가면 정확하게 또 그걸 또 증명하고 막 땡쇼를 하는데 뭐 그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듭제곱근. 약속이에요. 너무 어렵진 않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보통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A의 n제곱근에서 실근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못 푸는데 실근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띠리리 띠리리 오늘 이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다고요? 핵심. 이 A의 n제곱근의 실근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페이지 1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이 17페이지를 이해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겠고, 이거를 이해하고 이제 계산 연습을 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눈을 부릅뜨고, 뭐를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있겠지만 어떻게든 짱구를 돌려가지고, 그리고 특강도 기본적으로는 다 영상을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뭐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근데 제가 그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다시 봐야 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곧바로 소희야, 어떻게 나와야 되죠? 수식이 나와야 되죠?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A의 n제곱이라고 하면 수식이 오빠 나와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수를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거를 찾는 겁니다. 이 X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못 푸니까, 사실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슬프지만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기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누구의 해당이 온다고 했죠, 내가? 그래프의 해당이 오는데, 왜 그래프의 해당이 오냐면 방정식도 그래프로 풀어야 되고 부등식도 그래프가 되고, 그냥 다 모든 걸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왜냐면 안 풀려요. 안 풀려. 얘를 못 푼다니까? 얘를 2차 방정식 이후로 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 얘를 그래프로 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제곱이 5가 되는 걸 만약에 찾고 싶어요. x제곱이 5가 되는 걸 찾고 싶으면 얘를 그래프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y를 붙여요. 그러면 여기다가 y를 붙여요. 얘네 둘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근을 찾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근을 찾게 되는 거냐, 그래프를 찾으면. 그래프는 다 지금 우리가 다 축이 다 뭐죠? 실수축이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XY 좌표평면은 실수예요. 허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허수축까지 다루는 복소평면을 다룰 수도 있어요. 대학교에 가면. 근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XY 축들은 다 뭐만 표현하고 있는 축이다? 실수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로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어떤 근만 구하겠다는 거죠? 실수근만 구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그래프에서 실수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허수근은 구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몇 개 알았잖아. 100개 근이 있어. 100차 방정식에 100개 근이 있는 거야. 그럼 실수근이 1개 있었어. 그럼 나머지 근은 다 뭘까요? 99개는. 우리 답이나. 허근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근 아니면 답근인 거지, 뭐. 당연한 얘기 아니까, 뭐. 중간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실근 말고, 혼도 아니고, 뭐. 회색지 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를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원식 풀 때 이렇게 풀 거 아니야. x제곱, 다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선생님, 저는 y는 x제곱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렇게 그리죠. y는 x제곱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5는 상수함수죠? 그래서 이제, y5를 이렇게 그려요. 그래요. 그러면 요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연방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연방하게 되면 방정식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미래죠. 방정식에서 그래프 갔다가 그래프에서 방정식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래프로 다 풀어야 되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돼. 이때 얘가 뭐죠? 우리 다 배워서 알겠지만 얘가 뭐죠? 제곱해서 5 되는 거, 얘 뭐라고 하죠, 우리가? 루트 5라고. 얘는 뭐라고?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된다? 이 방정식에 뭐가 된다? 실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용할 거죠.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못 풀어요. 정말 슬프죠. 안 풀리는데 어떻게 못 푼다고 다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을 풀 때 뭐를 통해서 우리가 실근을 구해내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구해낸다? 실근을 구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그래프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다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요. 방정식의 풀든 뭐 부동식의 풀든 다 그래프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그 이론이고 그 다음부터 다 계산이에요. 계산은 뭐 하면 되죠. 뭐 또 연습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풀어요. 이렇게 나눕니다. y는 x의 n승이라는 다항함수와 그 다음에 y는 a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찾아서 그 교점의 개수가 이거의 교점의 개수가 뭐랑 같냐면 시근의 개수랑 같습니다. 그리고 교점의 x좌표가 뭐랑 같냐? 시근입니다. 아까 전에 방금 설명했지만 아까 두 개 나왔죠? 시근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뿔만 루트로 나왔죠? 그게 이제 x좌표가 시근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뭐로 풀겠다? 그래프로 풀겠다. 그러면 내가 이 다항함수를 우리가 푸는데 이 다항함수의 특징이 있어요. 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그럼 선생님 제가요 이거를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 그렸는데 3차 함수부터는 되게 그린 적이 없거든요. 제가 4차 함수도 그린 적이 없어요. 5차 함수도 그린 적이 없어요. 홍준아 어떻게 그리면 될까? 그리고 싶으면 그린 적이 없는데 점 찍어서 그리면 돼요. 별게 없어요. 함수가 다 뭐냐면 그냥 점 찍어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함수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학자들이 어떻게 처음에 함수 그래프를 그렸냐? 다 점 찍었어요, 그냥. 그냥, 걔네들 약간 변태 같아가지고 다 노가다 짓 되게 잘해요. 진짜입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다 점 찍으면서 다 내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변태 같은 짓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 점들을 다 찍었더니 특징이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냐? 얘가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는 모양이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거야. 내가 몇 개만 찍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x제곱까지는 안 찍어줘도 되겠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찍었을 거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y는 x 세제곱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뭐 모든 점들을 좀 찍기 그러니까 그 정수일 때만 몇 개 찍거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을 찍었어. x 마이너스 3이 들어갔어. 그럼 y는 뭐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7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을 찍었어. 그럼 y는 뭐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8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 찍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0,0 나오고 1,1, 2,8, 3,27이죠. 찍어보면 3차 함수를 이렇게 찍어보면 y는 x제곱을 찍어보면 그래프 모양이 개형을 이제 그려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형을 좀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내가 또 y는 x 5승을 또 그려보고 싶다. 또 좀 찍으시면 돼요. 우리 이게 못할 길이 없습니다. 뭐 얘도 뭐 마이너스 3 찍으면 좀 더 이제 괴달해지겠죠.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3면 5승이면 241까지 가나? 맞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점점점 이게 홀수로 커지면 이게 더 가팔라져. 근데 모양은 다 이런 꼴이 나와. 이게 x7승이 되잖아요? 더 가팔라져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점 찍을 수 있잖아요. 점도 못 찍으면 빨리 배워야죠. 일단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점 찍으면 나와요. 그냥 뭐 외우지 마세요. 뭐 이거 외워야 되나요? 근데 이제 짝수일 때는 그래프 몇 개 그려보면 여러분들 x 제곱이면 뭐 이렇게 그려졌어. x 4제곱이면 좀 더 얄쌍해져요. 또 끝까지 증가해. x 뭐 6제곱이나 더 얄쌍해져요. 이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다 나오는 거야. 다 그려보시면. 그래서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홀수일 때는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원점 대칭 배운 지 좀 얼마 안 됐는데. 그죠? 배우지 않았냐, 원점 대칭? 배운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원점 대칭. 얘는 뭐 대칭이냐, 그러면, 형준아? 그때 안 왔나?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기억 못해요. 얘 뭐 대칭인 것 같냐? 다 얘기했잖아. 그죠? 힌트를 줘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어서 Y축 대칭이죠. 접히죠. 일단 그래서 짝수차 이게 n이 짝수일 때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Y축 대칭하는 모양이 나오고 n이 홀수일 때는 어떤 모양이 나온다? 이런 원점 대칭되는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 때 n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방정식을 풉니다. 그래프를 풀 때. 오케이? 이해됐어요? 넣어보면 나와요.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처음 하는 거니까. 너무 빨리 나가면 여러분 되게 싫어하니까 처음에는 정말 자세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나가던 강아지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래서 이거 풀 거예요. 이제 이거 풀게요.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나눠요. 왜냐면 얘 그래프 모양이 달라져요. 첫 번째는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y는 xn을 그릴 건데 아까 나왔죠?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y는 xn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그리면 되냐면 내가 이제 누구를 그리면 되는 거죠? 이 상수함수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면 되는 거야? 상수함수. 근데 이제 a가 당연하겠지만 음수일 수도 있고 a가 0일 수도 있고 a가 양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그려볼게요. 처음에 a가 음수일 때부터 그릴게요. 그러면 y는 a가 여기 있을 거예요. a가 음수인 경우에. 그죠? 그러면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교점이 한 개가 생겨요. 오케이? 교점이 몇 개 생긴다고요? 한 개.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몇 개가 생긴 거냐, 재호야? 한 개인 거예요. 근데 그 실근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쪽에 있잖아.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의 실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음수 쪽이나 X좌표니까 이쪽에 왼쪽에 있으면 음수죠? 그러니까 음의 실근이 생기는 거야, 하나가. 그러니까 A가 음수면 n이 홀수일 때 A가 음수면 음의 실근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A가 0이야? Y가 0이면 여기 있겠지? 그러면 실근 또 하나 생겨요. 0인 실근이 하나 생겨요. Y가 0이면 0인 실근이 하나 생기겠고 맞죠? 그래프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A가 양수였어. 그럼 위에 있겠죠, 이렇게. 이때도 실근이 하나 생기는데 양의 실근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n이 홀수였어. n이 홀수면 실근은 무조건 몇 개 생긴다? 무조건 한 개 생기는 거야. a의 부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 생긴다? 한 개만 생기는 거야. a가 음수여도 한 개 생기고 a가 0이어도 실근이 하나 생기고 a가 양수여도 실근이 하나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a의 어떤 수의 a의 5제곱근이다 라고 하면은 n이 지금 홀수거든요. n이 딱 홀수가 되는 순간 얘의 실근은 무조건 몇 개가 되는 거야? a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인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올 허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보자면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아까 전에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8이 되는 게 있지. 이게 세제곱근이잖아.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도 하기 전에 실근이 몇 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실근이 한 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 개념에 따르죠. 왜냐면 이게 세제곱근이면 n이 딱 홀수잖아. n이 홀수가 되는 순간 얘랑 관계없이 무조건 실근이 몇 개 나온다? 하나만 나온다. 그리고 이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냐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 저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러면 a의 n제곱근이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를 n제곱근 a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곱근이면 여기다가 2를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가 약속할 때 얘는 우리가 x를 그냥 뿔마 3으로 할게요. 루트 3으로 했잖아.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안 쓰거든. 그러니까 2일 때는 안 써요. 아무것도 안 쓰는데 이게 2가 아닐 때는 3 같을 경우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이 4다. 이때는 이 x를 우리가 세제곱근 4라고 써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3이잖아. 3을 여기다 써줘요. 쬐끄맣게. 이렇게.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n제곱근 a라고 불러요. n제곱근 a. 그러니까 세제곱근 5.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제곱근 5.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이건 뭐 이름 부르는 거니까 왜 이렇게 불러요? 왜 이렇게 써요? 약속 그렇게 표현하기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해하고 자식과의 필요 없는 거. 얘도 뭐라고 부르기 약속했다? 여기도 똑같아요. n제곱근 a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수이나 음수나 뭐 상관이 없어요. 하나씩 나오고. 이해됐어요? 왜냐면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제곱근일 때는 아무것도 안 썼는데 앞에 제곱근일 때 이 안 써요? 또 뭐 나중에 나왔는데 뭐 이 쓰고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 우리 한 번도 이 안 썼는데 갑자기 이거 배웠다고 어느 순간 보니까 여기다 네 뿌일마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갑자기 이일 때는 안 쓰는 거야? 우리 안 쓰기로 배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써가지고 또 선생님 뭐 이상해졌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일 때는 안 써요. 오케이? 이일 때는 안 씁니다. 원래 안 썼잖아요. 갑자기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가 아닐 때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 배운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충분히 그래프 그리면서 여러분들도 다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림놀이 하면서 뭐 이 정도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잖아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딱 쓰일 때 하고 쉽시다. 딱 쓰일 때 하고.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해 놓은 게 어디에 있냐면 1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혹시 뭐 이게 앞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개념 설명이거든요. 지수에서는. 그러니까 얘 이해했으면 나머지를 이해 못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제일 어려운 개념 설명인데 n이 그냥 홀수했어.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냐 재우야. 이제 그거 하면 돼. 짝수하면 되겠죠. 짝수도 이제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프로. 그러면 이게 n이 짝수일 때. 또 그래프 그리면 돼. 슬프지만 뭐 그래프 세상이죠. 이번에는 이제 y는 x의 등을 그릴 때 당연하겠지만 짝수니까 이렇게 y축 대칭 함수로 이제 그립니다. 짝수일 때는 이렇게 다 그려보면 y축 대칭이 나와요. 이때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a가 음수가 되면 a가 이제 음수가 되면 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a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럼 교점이 없어. 그렇다면 뭐라? 이때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배웠잖아. x제곱이 마3이다. 그럼 실근이 없는 거야. 허근만 나와요. 이게 음수가 되면.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우잖아. 허근 배우면. 제곱해서 음수되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허건 나오죠.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프로 보자면 교점이 안 나오는 거야. 실근이 안 나와요. 허근만 나오는 거죠. 답변편에서 허근 표현 안 돼요. 나중에 표현하고 싶으면 대학교 가서 배우세요. 복소평면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별로 배우고 싶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A가 0이 됐다. A가 0이 되면 실근이 몇 개 나오죠? 하나 나오죠. 한 점 있잖아. 하나. 실근 한 개. Y가 0일 때는 A가 0이죠. 실근 한 개. A가 0이면 실근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양수일 때 실근 몇 개 나오죠? 교점 몇 개죠? 두 개니까 실근이 몇 개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그때 이 두 개 나올 때만 우리 홀수자랑 다르게 뿔만을 정확히 구분해줘요. 아까 홀수일 때는 뿔만 안 썼거든요. 이때는 뿔만을 정확히 구분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래서 n이 양수일 A가 양수일 때는 음의 실근, 양의 실근 두 개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n제곱근 A라고 하는데 이쪽은 플러스라고 얘기해주고 이쪽은 마이너스라고 얘기해줍니다. 똑같이 쓰는데 뿔반을 쓴다는 거죠. 두 개가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한다는 거죠. 실근이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 그거를 정리를 해놓은 게 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7페이지.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푸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들어간다고? 근이라고 정말 들어간다. 이 x 찾는 거야. 차비되는 x값 찾는 거야. 이게 정말 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근이 맞아요. 이 거듭제곱근의 순자 그 근이 맞아요. 근 찾는 거고 이 근을 못 푸니까 어쩔 수 없이 뭐로 풀 수밖에 없었다?
그래프로 풀 수밖에 없었다. 트리프지만 방정식이 안 풀려요. 3차 방정식부터 안 풀리기 때문에 이 그래프로 풀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 개수를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짝수야, n이 짝수였어. 그러면 a의 부호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 a가 양수면 2개 시그널이, a가 음수면 없어. 그러니까 짝수일 땐 되게 중요하고 홀수면 a 부호 관계없어요. 다 시그널 하나밖에 안 나와.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와. 아까 그래프 확인했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래도 오늘 첫날 배운 그 거듭제곱근에서 그 거듭제곱근의 정의와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연습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오는 나름대로 가장 어려운 개념이었다. 거듭제곱근에서 나오는. 자, 수식. 자, 몇 개 이제 예제를 한번 보면서 이것들을 몇 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한 지수를 오늘 포함해서 한 2번 정도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에 6번을 투자할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뭐 이렇게 연산에 주안점을 두고 이걸 배우는 거에 주안점을 두는 거니까 좀 쉽게 연산 한번 알려주는 방법으로 할게요. 자, 예제로 가서 15페이지 볼게요. 1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예제가 있어요. 27의 세제곱근 이런 거죠. 27의 세제곱근이 첫 번째 예제인데 1번에 보면 27의 세제곱근이면 곧바로 써야죠.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27이 되는 거고,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이 세제곱근은 홀수기 때문에 실근은 무조건 몇 개 나온다? 1개가 나옵니다. 1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데, 우리 제곱근은 탈출하려면 안에가 뭐가 돼야지 탈출했죠? 제곱이 돼야지 탈출했잖아요. 세제곱근은 안에가 뭐가 되면 탈출할 것 같습니까? 우리 가비나 느낌상. 맞아요. 세제곱이 되면 탈출합니다. 그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거야. 27이 이제 여러분들 이 x를 우리가 세제곱근 27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배웠죠? 세제곱근 27. 근데 얘가 3의 3승이잖아. 27이 3의 3승이잖아. 탈출을 해요. 이 탈출합니다. 세제곱근이요, 탈출합니다. 세제곱근은 세제곱이 되면 탈출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뭐 간단하죠? 너무 어렵나요? 그러면 만약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면 또 이렇게 돼요. 이게 이 x가 뭐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 될 텐데 이게 안에가 그 뭐지?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거든요. 마이너스 27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탈출합니다. 탈출했대. 이런 식으로 탈출할 수 있다. 탈출할 수 있다. 세제곱근. 자, 또 뭐가 있죠? 또 밑에 보면은 16의 4제곱근을 또 찾는 거죠. 16의 4제곱근. 16의 4제곱근. 어떤 수를 4제곱 했을 때 16 되는 걸 찾는 거죠. 그럼 요 x는 우리가 양수니까 뿔마 2개가 나온다고 아까 했었죠? 제가 그래프 때 뿔마 4제곱근 1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2의 4승이니까 또 탈출이 안 탈출해. 4제곱근도 4승이면 탈출했겠죠? 이제 뿔마 2가 되면서 이제 실근이 2개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실근만 다루고 있어요. 허근 쪽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나온다. 너무 어렵나요?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6의 4제곱이라고 하면, 만약에 마이너스 16의 4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볼 것도 없이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짝수였는데 음수잖아. 실근이 없어요.
뭐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쓰자. 뭐 이런 얘기예요. 됐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몇 개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다. 여기도 몇 개 있거든요.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면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15페이지 밑으로 가면.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잠깐 가르쳐 주긴 할 건데, 이 거듭 제곱근은 연산할 때 이걸로 연산하지 않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산하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 제곱근을 좀 쉽게 연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거랑 조금 매핑을 시켜보면 첫 번째 공식은 그런 거예요. 1번에서 보면 둘 다 양수예요. 양수 기준으로 봤을 때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 있는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루트 1 곱하기 루트 3 이런 거 했을 때 뭐 됐죠? 루트 6이 됐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거 증명하는 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이거 증명하는 거 되게 쉽지 않은데, 양변 제곱해서 뭐 증명하면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되게 쉽지 않은 증명인데, 진짜 제대로 증명하려면 똑같아요.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뭐가 된다? n제곱근 ab가 된다. 이 안에가 곱해서 썼잖아. 똑같이 이제 나온 성질이 있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있죠. 뭐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뭐 루트 2 나누기 루트 3은 뭐가 됐죠? 루트 3분의 2가 됐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중3 때? 똑같아요. 그게 2번 성질이에요. n제곱근 a가 있는데 이걸 n제곱근 b로 나눠요. 얘를 한 번에 써서 n제곱근 b분의 a다. 이거 다 양수 기준이에요. a, b 다 양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n제곱근 a를 m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를 5제곱하면 루트 2의 5승, 이 안에가 이제 뭐 2의 5승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요 m이 여기로 들어가요. a의 m승이 됐다.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을 두 번 쓰면 곱해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거든요. 이렇게 n제곱근 a에다가 또 m제곱근을 때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꿀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배우는데 그지 같죠?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긴 해요. 배우는데 이런 거 활용해서 연산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오늘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듭 성질이 있는데 이게 불편하거든요. 쓰기가 되게. 그래서 이건 이렇게 우리가 연산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알려줄게요. 이런 거 이제 배우긴 한다. 근데 이렇게 연산 안 할 거다. 보고만 해라.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를 고민해야 되냐면 이거야. 27의 세제곱근하고 세제곱근 27을 구분해야 돼요. 일단 이거는 정의예요. 어떻게 정의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27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보자면 뭐 A의 제곱근 이거하고 제곱근 A를 구분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중3 때 이거 구분하라고 시키잖아. A의 제곱근하고 이거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거죠? 제곱근 A를 헷갈리면 안 돼. 제곱근 A는 이거예요. 제곱근 A는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정의고 얘는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7 세제곱근은 어떤 수를 세제곱때 27이 되는 것 때문에 세제곱근 27은 세제곱근 27.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거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었잖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먼저 오면 정의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거 순서대로 부르면 이게 봐봐. 세제곱근 27. 이 순서대로 얘기하면 그게 얘를 부르는 이름인 거야. 뭔 말이냐? 이건 약속이니까 뭐 이거를 뭐 왜 그런지 나한테 물어봐봤자 내가 대답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정확하게 약속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비슷한 놈이 있는 거야. 어떤 놈은 수진도 어떤 놈은 지수인 거지. 그래서 그 놈을 잘 구분해.
구분해야 된다. 소지랑 지수를 잘 구분하자.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이름 같은 건데. 근데 처음에 이제 가르치면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 27의 세제곱근이 정이었나? 그게 이름이었나?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거 써진 순서대로 부른 게 이름인 거야. 이 써진 순서대로 부른 게 이름인 거야. 봐봐. 이게 세제곱근 27. 이 써진 순서대로 부르면 이름인 거고 27을 먼저 부르고 세제곱근이 나오면 이건 정인 거야. 반대로 돼 있으면. 뭔 말인지 들었죠? 뭐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 이제 구분 잘 하시라고요. 이거 약속이니까. 뭐 이거 약속을 또 몰라가지고 또 틀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정인 거죠. 정의 잘 기억해서 뭐 부르는 거 까먹지 마시고. 자, 이렇게 쭉 나와서 거듭근의 제곱근의 성질까지 했어요. 쭉쭉쭉 넘어갈게요. 자, 쭉 넘어가서 지수의 확장으로 갈게요. 21페이지입니다. 자, 왜 이리로 쭉쭉 넘어가냐면 이 지수 연산은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연산을 할 거야. 이게 좀 그지 같은데 이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지금 여기가 지수가 다 뭐냐면 자연수예요. 다 뭐라고요?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2의 5승, 뭐 2의 8승, 그러니까 1을 5번 곱했다, 1을 8번 곱했다. 근데 이게 확장이 돼서 막 정수까지 확장이 되고 실수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정수까지 확장이 되면 이런 거야. 이게 뭐야? 선생님, 1을 마이너스 해보면 어떻게 곱하죠?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이제 당황할 수 있잖아. 이게 우리 만약에 지수를 처음 정의했을 때를 보면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을 어떻게 마이너스 해보면 곱하죠? 우리 가능하냐 소리야? 1을 안 되죠. 근데 이게 얘를 이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수가 나올 때, 자, 잘 보세요. 이게 지수 법칙에 끼워 맞추려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냐면 공식에 끼워 맞추는 거야. 약간 느낌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 정수로 확장될 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야. 21페이지에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가 지수 법칙에 성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그게 편하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A의 M 나누기 A의 N이라고 하면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배우죠? 그 지수에서 나누면 지수끼리 어떻게 했죠? 빼기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안 배우네? 안 배웠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2의 5승 나누기 2의 뭐 제 3승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되게 간단한데 그냥 생각해 보세요. 뭐 외우지 말고요. 2가 5번 얘 곱해진 거야. 이렇게. 근데 2가 태제곱이 나눠준 거야. 밑에 3번 곱한 걸 나눈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자. 이게 약분이 될 거 아니면 이렇게 약분 되면 위에 몇 개만 남는다? 2개만 남는다 그러면서 이게 2의 제곱이 되면서 이게 5 빼기 3이다 라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이제 앞에 거보다 뒤에 게 더 클 수도 있잖아.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쳐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2가 밑에 5개가 있는 거죠. 머리 약분이 됐겠죠? 그러면 밑에 2의 제곱분에 이렇게 남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얘를 뺐다고 생각해자. 그럼 얘 3에서 5를 빼면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냥. 왜냐면 이게 지수 법칙 할 때 나누면 빼는 걸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가 베이스으로 생각하면 될 거야. 그냥 우리가 지수 법칙을 편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연산을 할 때. 사실 뭐 1을 마이너스 2번 곱했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 사실. 그런 게 없죠. 근데 이 공식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 뒤에 게 더 컸을 경우에는 음수가 나오는데 3에서 5를 빼면 음수가 나오잖아? 그거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음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 역수를 만들겠다는 거야. 저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역수. 그러니까 얘가 분모로 내려가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의 마이너스 5승이면 3의 5승분의 1이라는 거야. 얘가 이제 마이너스 때문에 분모로 내려간다는 거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확장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계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지수 법칙에 다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아 진짜로 뭐 2에 마이너스 2번 곱하는 게 없잖아. 그런 건 없는 거야. 뭐 어떻게 그게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그냥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야. 연산으로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얘네들이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 2의 3승 나누기 2의 3승이야.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그냥 숫자로 써서 그냥 그냥 해주는 게 좀 간단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같은 수들끼리 나눴으니까 5 나누기 5야. 그럼 몇이냐? 5 나누기 5 몇입니까? 0? 아, 그럼 안 되지. 같은 수끼리 나눈다니까. 5 나누기 5 나면 1이잖아. 같은 수끼리 나누면 1이란 말이야. 얘 답은 1이란 말이야. 사실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거 지수로 하면은 3 빼기 3이니까 2에 몇 승이 나오냐? 실제로 하면 우리 형준아. 2에 0승이라고. 근데 이게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수가 0이면 1을 0번 곱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걔를 뭐라고 그냥 놓기로 약속했다? 다 1로. 갑자기 살이 들려오죠? 그게 확장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이 지수 법칙을 성립하는 거를 그냥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0이면 다 1인 거야, 그냥. 같은 수끼리 나눈 거니까. 이해됐나요? 이 확장이,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왜 2를 0번 곱했는데 1이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이 공식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맞을 리가 없는 거죠. 이해됐죠? 약속이니까 뭐 또 따지지 마세요. 공식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제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게 2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게 21페이지에 있는 거야. 이렇게 공식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쓰기로 확장시키기로 약속을 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런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끼워 맞추려고. 근데 두 번째, 유리수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 유리수로 확장을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확장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3승이 됐어. 예를 들어서 정수까지 확장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각각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3의 6승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2가 밑에 몇 개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야. 1, 3승이니까. 이렇게 3이 위에 6개가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이런 게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음수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라. 0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라. 정수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다. 지수 법칙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죠? 유리수로 확장시켜보자. 이 유리수 확장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유리수 확장하는 게. 또 왜 핵심인지를 이제 설명해 줄게요. 왜 유리수 확장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결론은 이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핵심이. 왜냐면 이 거듭 제곱근 계산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지수로 바꾼 다음에 지수 연산으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배웠잖아. A의 n제곱근을 배웠단 말이야. 배웠죠? 이게 어떻게 되죠? 곧바로 나와야 되죠?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수를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때 이 x를 우리가 x 중에 하나가 누가 되냐면 이 x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n제곱근 a란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n제곱근 a. 뭐 홀수보다 짝수니까 뭐 뿌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 짝수였으면. 자, 뭐 이게 근인 거야. 그럼 당연했지만 이게 근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을 할까 안 할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인데 당연히 성립을 안 하면 그 근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면 성립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x를 구하고 싶은데 이 x를 어떻게 구하고 싶은 거냐면 그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고 싶은 거야. 뭐를 통해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봐봐. 이걸 좀 크게 쓸게요. x의 n승이 a인데 여기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n분의 1승에 여기다가도 n분의 1승에 이렇게 한 거야. 갑자기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n과 n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되죠? 1이 되죠. 지수 법칙상. 그럼 여기 자변에 뭐만 남는 거죠? x만 남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우변은 뭐가 됐죠? a의
n분의 1승이 됐죠. 근데 얘가 누구야? 얘가 얘예요. 이 x가 누구야? 얘예요. 그래서 x 자리에 얘를 넣을 거야? 그럼 다시 이렇게 됩니다.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승과 같다가 나와요. 지수법칙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 n제곱근은 이걸 지수로 바꾸면 얘가 분모로 온다는 거야. 우리가 이걸 지수법칙에 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제곱근 3이었다. 그럼 얘를 지수로 바꾸면 3의 5분의 1승이 나는 거야. 끼워 맞추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로 오는 거죠. 분모로 오는 거야. 왜냐면 이 5제곱근 3은 어떤 수를 5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숫자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3의 5분의 1승의 5승이 되면 이거 곱하면 3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거듭 제곱근은 이 지수 법칙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 n 제곱근이 지수에 얼로 오게 됐다? 분모로 오게 됐다. 사실 뭐 말이 안 되죠. 뭐 a를 뭐 5분의 1번 곱해요. 뭐 이게 뭐 하여튼 말 어떻게 5분의 어떻게 곱하면 5분의 1번을 곱할 수 있냐? 어떻게 잘라가도 뭐 하여튼 뭐 사실 뭐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죠. 뭐 2를 5분의 1번 곱해 어떻게 곱해야 돼? 그 어떻게 뭐 중간에 이렇게 하여튼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다 그 연산을 다 지수 법칙에 다 끼워 맞춰서 연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 설명이 어디 나온 거냐면 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끼워 맞추기 작업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왜 다 끼워 맞춰요라고 물어보면 결론은 이 모든 연산을 뭐로 연산하기 위해서? 지수 법칙으로 연산하기 위해서. 왜냐? 우리는 이 지수 법칙에 되게 좀 익숙하단 말이야. 나름대로 왜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잖아 지수 법칙은. 아니냐? 안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 그러니까 거듭 제곱근 연산도 뭐로 바꿔서 하는 게 좀 편하다? 지수로 바꿔서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아까 보자면 뭐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이 연산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다 지수를 바꿔요. 그럼 a의 n분의 1 곱하기 b의 n분의 1 이렇게 바꾼다는 거야. 바꾼 다음에 지수 법칙을 쓰면 얘는 뭐랑 같죠? a, b의 전체에 뭐가 되는 거죠? n분의 1이 되는 거죠. 지수 법칙을 쓰면. 왜냐면 나는 지수 법칙이 좀 편하다는 거야. 우리들은 사실. 왜냐면 계속 썼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거듭제곱으로 바꿔요. n만 안으로 나눠가면 되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수로 바꾼 다음에 거듭제곱근이 다 나오면 뭐로 바꾼다? 지수로 바꿔요. 되게 쉬워요. 분모로만 두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제곱근 2의 5승이었다. 그러면 간단해. 이 3만 분모로 오면 돼. 지수에서. 이거예요. 이 끝이야. 뭐 너무 어렵진 않죠? 바꾸는 게. 너무 복잡합니까? 바꾸는 거 너무 복잡해? 왜 복잡해? 그럼 분모는 보면 된다니까 그냥 지수에서. 분모로. 거듭제곱근 다 분모로 보내면 된다니까 지수에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무슨 연산으로 바뀐다고? 다 지수 연산으로 바뀐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 썼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2의 3분의 5승 곱하기 2의 3분의 1승이 있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어떻게 했죠? 지수끼리 곱하면 더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럼 이게 2의 몇 승이 되는 거죠? 3분의 6승이니까 제곱이 되죠. 4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연산을 다 지수에 끼워 맞추는 거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매번 나올 때마다 거듭제곱 나한테 따로 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 유리수까지 확장시킬 수가 있다. 끼워 맞추기 작전을 써서. 그게 어디 나오는 거다? 23페이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리수까지 확장을 시켜서 실수까지 확장시키거든요. 거의 안 쓰긴 하지만. 그게 마지막인 거예요. 지수가 실수인 경우. 그래서 애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똑같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애들이 이거 처음 독학하는 애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 여기 보면은 잘 봐봐. 여기 지수 법칙 나왔죠. 근데 이게 뒤에 나오면 또 나온다? 근데 또 지수 법칙 나온다? 선생님 지수 법칙 3번 나와요.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 이를 물어본다는 게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게 그냥 똑같은 거 보이지만 이게 지수가 확장된 거야. 처음에 자연수만 쓰다가 정수도 쓸 수 있고 지수 법칙은 유리수에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도 쓸 수 있다는 거야? TS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2의 2루트 5 곱하기 2의 루트 5 이렇게 나왔어. 확장시켰어.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더하면 된다는 거야. 뭐가 나오는 거야? 2의 3루트 5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무리수인 것들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거의 유리수까지만 많이 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실수까지 확장시키긴 하는데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결론은 끼워 맞추기. 어디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 모든 연산은 지수 법칙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됐다? 발생했고 이걸 왜 끼워 맞췄냐? 우리의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됐다는 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까지 다 배웠어요, 이제. 이제 몇 개 연산하고 끝낼게요. 이제 이 거듭 제곱근 연산을 지수로 바꿔서 하는 연산을 연습하는 게